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06쪽입니다. 306쪽의 hợp착제별 특성입니다. hợp착제. 자, hợp착제별 특성에서 실리카겔이에요. 먼저 실리카겔. 실리카겔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암기했던 것부터 먼저 떠올리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자, 실계곡 물안개 쫙 핀날 그랬죠? 네. 이렇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너 앞에 나타날 거야. 이것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계곡 물 앞에, 그러니까 물안개 쫙 핀날 너 앞에 나타날 거야. 이게 그냥 식기처럼 쭉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아요. 자, 요게 이제 실리카겔이죠? 실리카겔. 걔는 이거 그냥 들어간 거고요. 자, 여기 곡. 이게 뭡니까? 곡은 극성이다 그랬죠? 극성. 이게 극성을 말합니다. 극성을 갖는다. 실리카겔은 물. 요게 뭐가 됩니까? H2O. 아는 알데히드죠. 걔는 케톤입니다. 케톤. 그래, 이게 순서예요. 요게 순서. 물이 가장 극성이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이 이제 물, 2번이 알데히드, 3번이 케톤이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1, 2, 3등. 여기 이제 알코올도 들어갑니다. 알코올. 물 다음에 이제 알코올. OH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극성이 보통 강해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쫙, 등등등이 있다는 거예요. 쫙쫙쫙은 등등등이 있다. 핀 하는 게 이게 뭐가 되는 거? 파라핀입니다. 파라핀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파라핀계 같으면 대표적으로 가장 분자량이 낮은 것이 메탄이에요. 이 메탄이 파라핀계, 메탄, 에탄 있지 않습니까? C2H6, C3H8, 이 프로판, 이런 것들이 파라핀계래요. 이런 것들은 보통 뭐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탄소, 여기 이제 탄소, 이런 식으로. 지금 뭐냐면 그 탄소가 셋이면 이게 프로판, 우리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프로판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줄식으로 이렇게 사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슬. 목걸이 하듯이 사슬 형태로. 그럼 목걸이, 진주 목걸이 같으면 진주가 박힌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사실은 탄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요 옆에 이렇게 막대기 꺼놓은 게, 요게 뭐가 돼요? 수소가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수소 달라붙고, 여기 수소, 여기 수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것이 프로판이 됩니다. 프로페인,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탄 같으면 어떻게 되면 이게 두 개라는 거죠. 두 개, 탄소가 두 개. 메탄 같으면 어떻게 되면 탄소가 한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무극성이에요. 극성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극성을, 이제 크기를 비교해 보면 여기에 극성이 가장 강한 것부터 여기에 뭐냐면 극성이 없는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알데히드는 HCHO. 포름알데히드 같으면 HCHO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통상 그러니까, 비교적 그러니까 O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O를 가지고 있거나 뭐가 됩니까? N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통상 뭐냐면 이제 극성이 좀 강한 편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OH를 가지고 있거나 O, 그 다음 N,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냐면 비교적 극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분자 구조에서. 자, 일단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 순서가 중요해요. 1, 2, 3 순서. 그 다음에 파라핀. 이거는 무극성이니까 뭐냐면 순서로 이야기하면 맨 꼴찌가 되죠. 이렇게 이제 극성이 높은 쪽에서 이제 낮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맨 끝에 오는 것이 요게 이제 뭐냐면 파라핀. 이게
메탄 같은 것이 이래 등등등이 이제 여기 있고, 여기는 H2O가 극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알아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래 바쁘지만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날 하는 것은 뭐냐, 페놀이라고 그랬죠. 날 하는 것은 요거는 페놀이다. 자, 날 페놀. 놀을 딴 거예요. 날. 너 YOU 하니까 뭐가 됩니까? 유기용제. 그렇죠? VOC, 유기용제를 갖는 그냥 VOC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뭡니까? 아민이에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아민유 같은 거는 거의 다 여기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아민을 그냥 합작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딱 물어요. 아민. 여기 실리카겔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페놀이고, 한 번 더 한다 그랬죠, 이게. 여기 있는데 여기 한 번 더 하는 거고. 나타날 거야, 이게 뭐죠? 나타날 거야. 니트로, 그러니까 니 앞에 나타날 거야. 그렇죠? 니트로벤젠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가게 되면 니트로벤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뭐냐면 중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실리카겔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다 한 거예요. 일단 특성이 뭐가 됩니까? 극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hợp착 특성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hợp착이나 또는 뭐냐면 반응이나 이 이제 특성은, 이 hợp착이나 반응의 특성은 뭐가 되느냐면 끼리 좋아한다. 이거를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끼리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만약에 이 hợp착제가 뭘 가지고 있는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hợp착제가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흡수 용액이 흡수 용액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뭐 극성을 갖는다 해도 좋아요. 그래, 극성을 갖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반응하는 물질이 뭐가 됩니까? 극성인 물질이에요. 물질이 우선 반응을 해요. 비극성보다. 이 비극성보다도 극성하는 물질이 이게 먼저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극성 물질은 어떻게 해요? 나중이다 이거죠. 우선순위가 극성에, 왜? 이게 극성이기 때문에. 예. 극성은 극성끼리 이렇게. 극성은 극성끼리 반응을 잘한다. 합착을 잘한다. 극성은 극성끼리. 그러니까 실리카겔이 뭐죠? 극성이죠. 그러니까 극성은 극성끼리 반응을 잘한다. 이 말은 합착을 잘한다. 그러니까 실리카겔이 극성이기 때문에 뭐가 돼? 물을 잘 합착을 하는 거예요. 물. 왜? 극성이 제일 강하니까. 그래서 뭐냐, 물을 우선순위로 어떻게 합착을 해버립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고, 자, 또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비극성 같은 경우는 뭐가 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활성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밑에서, 활성탄 할비, 할비라고 그러지, 할비. 할비는 방에 앉아서 절을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앉아서 본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저기 물 한 개 피는 걸 그냥 보려고 그러니까 할비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방 안에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활성탄이고, 활성탄은 요게 비극성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방은 뭐가 됩니까? 방향족입니다. 유기용제. 방향족 유기용제의 VOC. 그 다음에 N은 에틸렌입니다. 요게 에틸렌이에요. 그 다음에 안은 뭐가 되죠? 암모니아입니다, 이게. 이 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알데히드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암모니아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하고는 구분되는 거. 이거는 알데히드, 이거는 암모니아. 그 다음에 저는 뭐가 됩니까? 지는 요거는 지를 닮아가지고 지방족. 위에다 쓸까요? 지방족 탄화수소류나 아니면 지방족 유경제 이런 것들이 되겠고, 선은 뭐가 됩니까? 선은 HCl이라고 그랬죠. 본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분자량하고 관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압 같은 것도 관계 있습니다. 분압도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하고도 관계 있고, 온도. 그래, 분자량이 클수록 hợp착이 잘 되고, 분압이 높을수록 hợp착이 잘 되고, 온도는 낮을수록 hợp착이 잘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이제 비협이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반대로 말씀. 힘이 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요 본다, 이게 비협을 따가지고 반, 온도 하나만 딱 끼워놓으면 여기에 뭐냐면 이 hợp착 특성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다 알아두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hợp착을 할 때는 자리 경쟁을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리 경쟁. 그러니까 hợp착은 자리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자, 일정한 자석이 딱 있어요. 보통 뭐냐면 쫙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차, 그러니까 전철에서 자리가 다 비어 있으면 사람이 타는 모습이 느긋하게 타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거의 그러니까 사람이 꽉 찬 듯한데 몇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사람들이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벌써 뭐냐면 문 딱 열리자마자 그 자리를 보고 직직 막 뛰어가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닌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질이라도 뭐가 되느냐면, 그렇게 자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자리 경쟁을 한다. 그러면, 다른 물질보다도, 그러니까 뭐냐면, 혼합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물질로 존재할 때, 이게 뭐가 됩니까? hợp착량이 많다는 거예요. hợp착량이 많고, 이것이 뭐냐면 hợp착률이 높고, 율도 높습니다. 예.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안 한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알았죠? 이거 반드시 알아두는 겁니다. 네. 자, 정리 한번 하고. 이제는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그냥 문제만 이제 찍어주고, 여러분들이 이게 충분히 알아들었다 생각하고 이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 이거는 몇 번 써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인입에 딱 배깁니다. 그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기법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좀 중독 증상이 있다고요. 예. 그 제가 가르친 것을 뭐냐면 딱 확실히 알아듣는 사람은 남이 가르치는 거 들어보면 싱거워서 못 들어요. 예. 지가 알아서 공부 다 해야 되는데, 지가 전부 다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공부할 자리를 딱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 준다고. 네. 그게 이제 내공입니다. 내공.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에, 여기 있네요. 극성의 크기 있죠. 물, 알코올류, 알데히드, 케톤 있죠. 물, 안, 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맨 끝이 뭡니까? 파라핀이죠. 저걸 그대로 쫙, 그러니까 등등등이 뭐냐면 쫙 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 이제 장단점에서 여기에 뭐냐면 이 실리카겔은 말이죠. 실리카겔은 극성을 갖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 메탄올 이런 거에다가 뭐냐면 다양하게 탈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됩니까? 이氧화탄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뭐냐면 별표, 미술작.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추출 물질이 뭐 기기 분석을 방해해준다. 이거는 참고.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 물을 흡수하죠. 왜? 극성이, 실리카겔은 극성을 가지니까 요거, 습기 뭐 이렇게 등등 참고. 그 다음에 이제 흡착제, 별 특성, 다공성 중합체. 자, 열한형성이 높다 쭉쭉쭉 나와 있죠. 이거 뭐냐면 전부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중요성에 비해서 공부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뭐 중요하죠. 그렇지만 뭐냐면 퉁치겠다 이거죠. 요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종류들 뭐 있나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탈착 용매입니다. 요거 뭐냐면 중요합니다. 탈착 용매 이氧화탄소를 씁니다. 이氧화탄소. 이게 그러니까 이氧화탄소는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뭘 했습니까? 이 물실크를 만드는 원료를 쓴다 그랬죠. 이 CS2, 이氧화탄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지구병, 원진 레이온 사건에서 뭐냐 발생된 물질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탈착 용매로 이제 이렇게 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 별표, 땅땅,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여기는 비극성 유기용제를 채취했을 때 탈착 용매로 사용됩니다. 이氧화탄소는.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실리카겔은 뭐냐면 물 알코올 쓴다 그랬죠. 탈착할 때. 그러면 이제 뭐 만드는 거예요? 얘는 활성탄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상온에서 휘발성이 강하고, 이 휘발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물 속에다가 보관한다 그랬죠. 그거 앞에서 배웠던 걸 자꾸 연계를 줘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탈착 효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검증이 필요해요. 자, 요 검증은 어떻게 하지? 요거예요. 검증. 여기에 뭐냐면, 여러분들 분칠하잖아, 얼굴에 분칠. 그렇지. 그거 생각하면 이거 분칠을 하는 거야. 분첩, 이렇게. 분첩. 이거 화장할 때 분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탈착이니까. 그러니까 활성탄에 뭐냐면, 활성탄을 가지고 탈착을 하는. 이게 붙였다, 그 다음 씻고, 붙였다, 씻고, 그러죠. 파우더. 분첩. 요거는 뭐냐면, 분은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할 때, 이, 분석한 양이에요. 요거는 분석된 양이에요. 한 양이고, 요거는 첩은 뭐냐면 요게 천입니다, 사실은. 천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탈착율이죠. 효율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가를 얼마 했는데 분석을 얼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 첨가했는데 얼마가 분석됐더라. 그럼 100을 넣었는데 90만 나오더라. 그러면 90%죠. 탈착효율이.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효율이 뭐냐면 이게 좀 약간 들쭉날쭉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번에 90% 해도 10%가 어떻게 됩니까? 탈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사실은 공기 중에는 어디 시료 중에는 어디 존재하는 건데 여기에 포착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합착체 내부에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말이 자꾸 길어지면 이거 큰일 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 포집법으로 갑니다. 자, 이거 어떻게 했죠? 합착식, 흡수식, 능, 이, 이렇게 했죠. 능, 이,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능동식이니까, 능, 이, 흡수, 해. 이렇게 했죠? 기억납니까, 잘? 이게 뭐 안 되는데? 이게 능동흡수예요. 능동흡수 방식에서, 능동실외처치죠. 능동실외처치. 채취에서, 여기에 뭐가 됩니까? 흡수. 흡수하는 거는 여기 흡수예요. 흡수는 뭐냐면 2라는 거예요. 0.2.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수하는 것은 뭐냐면 용액이죠. 용액.
요거는 흡은 그냥 합착이에요. 요거는 면인데, 요거는 합착이에요. 합착이고, 수는 뭐냐면 용액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흡수예요. 해는 뭐가 됩니까? 1이라고 그랬지. 일본 1. 해. 그래서 이게 1.0이다 이거죠. 능이 흡수해. 이렇게 딱 끼워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알아뒀던 거예요. 이게 측정 농도 설정 정량한 게 앞에서 공부했던 거 지금 까먹고 다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한번 해놓은 게 그래서 뒤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정량, 이거, 정량 그러니까 뭐지? 그거구나. 뭐, 청량급. 이 기억나십니까? 청량급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게 뭐냐면 세차장에서 세차장에 그냥 청량금 세차장이에요. 청량금을 주는 세차장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청량이 뭐냐면 정량 한 개예요. 이거 가끔 도둑질 하는 사람 있죠. 여기 들락날락 그러면서 이런 거 좀 본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감생심이에요. 난 신고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러니까 절대 따라하려고 들지 마시라고. 자, 정량한 개요. 금. 이게 검출. 한 개. 이게 뭐가 됩니까? 세배라는 거예요. 그치? 예, 우리 이어놨던 걸 몇 가지를 딱 생각하면 이런 게 뭐냐면 긴가민가를 하질 않아요. 자, 이게 뭐냐면 표준 편차죠. 편차. 이게 장은 뭐가 됩니까? 이 화투 칠 때 장, 풍. 그치? 10배. 풍은 10 아닙니까? 이게 다 되는 거지, 이게. 아주 쉽습니다. 공부하기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원만 입력이 딱 되면 그냥 뭐 여기에 관련되는 어떤 문제든 다 열쇠가 다 이거 가지고 다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거 따로, 개념할 것 따로. 그래서 뭐냐면 두뇌를 이원화 시키라 그랬죠. 양쪽으로 갈라야 돼요. 그래 놓고 공부를 딱 해야지만 뭐가 됩니까? 뭔가가 이게 딱 보이는 듯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어채취량 결정이라든지 실어채취에 뭐냐면 요거 탈착 효율이 여기 있네요. 요게 뭐가 됩니까? 분칠 이렇게 하죠. 분첩 하든가 분첩 탈착하게 되면 이제 탈착하고 입히고 탈착하고 입히고 이게 분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칠 이렇게 이거 분석량이에요. 첨가량 분칠 화장.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부 다 단위 환산으로 다 푸는 거예요. 단위 환산으로 푸고 요것도 단위 환산해도 돼요. LOQ 정량 한계가 미리그램이죠. 측정한 게 농도가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죠. 미리그램 끊으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부피 나오죠. 그걸로 단위로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나머지 것 전부 다 참고해서 보시고 이것도 공식 안 외우는 겁니다. 외우지 않습니다. 그 앞청 뒤청 뭐냐면 이렇게 원래 이 뒤청이 나오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내가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 그 지침에 이게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5%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실효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파과 현상이네. 근데 뒤층에 이제 그 5% 이내로 검출되면 어떻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해야지. 요거는 뭐가 돼요? 파과 범위라고 정하는 그 이내로 나오면 이거는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거는 탈착 효율을 보정을 하는 것이고 다 뭐가 됩니까? 단위로 푼다. 그 다음에 기지시료. 이거는 기지시료라는 건 바탕이 되는 시료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정적이라는 게 뭡니까? 가만히 있는 데다가 이게 봉지로 샥 이렇게 봉지 같은 걸로 가지고 병이나 봉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냐면 이게 만드는 게 이게 정적 시스템이에요. 동적 시스템은 뭐가 되죠? 계속 흐른다 뭐 관을 통해서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분체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냐면 에어로졸도 가능합니다. 그거 이제 뭐 호끼 같은 걸로 소위 뭐냐면 칙칙이 같은 걸 칙칙 넣어가지고 그 일정 양이죠.
놓고 여기서는 뭐냐면 측정해보고,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게 얼마인데 여기에 뭐냐면 측정해보는 게 얼마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시스템이 동적인 것이고 안 움직이고 봉지나 이런 걸로 공기를 훅 닮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정적이죠. 백을 이용하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용기나 백을 이용하면 정적. 그 다음에 관을 이용해서 흐르게 하면 어떻게? 동적. 그럼 어디가 뭐냐면 좀 간단합니까? 아이, 그야말로 이제 백이 간단하지. 그냥 백으로 이렇게 공기를 비닐백 같은 걸로. 그럼 비닐백은 뭐죠? 연질이죠. 병은 뭐죠? 경질이죠. 그걸 묻습니까? 연질과 경질을 몰라요? 연하다. 연두부 먹어 드셔보셨죠? 사탕 먹으면 딱딱하죠. 그게 경질이죠. 예? 예. 자,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이게 연식으로 연식. 연하다 이런 얘기 연하다. 경식 딱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병이 딱딱하죠 뭐. 연식은 플라스틱 백 비닐봉지 같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간단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포집을 하고 나면 그 안에 백 안에 어떻게 되면 묻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손실. 그걸 이제 뭐냐면 여기에 합착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제 뭐냐면 가연성 물질 같은 거는 유기전기 같은 게 많기 때문에 폭발 위험도 있습니다. 이나물에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뻥 터지는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적 시스템. 이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관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일 동자를 쓰는 겁니다. 다이나믹 저렇게 쓰지 않습니까? 움직인다 이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러이러이러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하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상 문제로 들어갑니다. 예상 문제. 먼저 1번을 체크합니다. 체크부터 하십시오. 체크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유사문제 01번을 체크합니다. 유사문제 01번. 여기에 뭐냐면 1번하고 1번 흡수 효율을 높이는 방법. 이건 내가 여러분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할게요.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용해도라는 것은 어디 온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기체가 잘 흡수가 된다 이런 거예요. 흡착되는 것도 온도가 낮아야 돼요. 흡착되는 것도 흡수되는 것도 온도가 낮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문제 01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니까, 이거는 뭐 족보에 가깝죠. 02년도부터 18년도까지 뭐 나만 5번, 6번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예요. 엄청 산업기사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했죠? 서울역 전화번호 몇 번인지 아십니까? 7788입니다. 어떤 얘기든 다 하면 역 전화번호는 7788이에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걸 전부 다 따가지고 7788. 그러면 이거 직렬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차, 2차, 1차.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외웠던 게 1차, 2차, 1차 이렇게 암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2타 T는 전체 뭐냐면 총 효율이라는 거예요. 이게 2타라고 합니다. 요거를 하게 되면 2타 이렇게 해갑니다. 2타. 예, 히랍으로 2타.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썼지만 3자 비슷하게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자, 도롱뇽인가 그 물에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바다에 그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 2타 T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는 2T라고 했죠. 2T.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타 T는 2타 1 플러스 2타 2 1 마이너스 2타 1 이 식에다 탁탁탁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묻는 게 뻔해요. 이거 뭐냐면 첫 번째 묻죠. 그럼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얘를 묻는 거예요. 얘. 그 얘를 또 구하느라고 막 왔다리 갔다리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야. 자, 보세요. 2타 2 얘를 구하는 거는 봐요. 얘를 구하죠. 여기 빈공 내가 이게 우리 김원준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요.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2타 2 니콜 하게 되면
일이 세 개면 우리가 보통 화투 칠 때 일소로라고 그러지, 일소로. 그래서 여기다 일, 이렇게 딱 갖다 붙여요. 나 공부하는 기쁨만 가르쳐 준다지 않습니까? 뭐, 화학, 수학, 뭐 이런 거 안 가르쳐요. 1 세 개 딱 갖다 붙여놓고 지금 이게 2타2를 구하죠. 얘를 구하죠. 그럼 뭐냐면 여기다가 2타-t가 하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2타1이 오면 2타2입니다. 저게 시계예요. 아무리 이거 뭐 유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더 이상 나오나? 뭐 인수분해를 하든 뭐 엎어갖고, 객토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한번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얘가 완을 구하잖아요. 그럼 완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똑같이 요거 뭐만 바꾸면 돼. 2만 잡으면 돼요. 간단하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 공부 방식으로 이게 여러분들 습득하면 아주 인이백인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하기 쉽던데. 딴 거 이게 해보면, 이건 왜 이렇게 안 하지? 뭐 이렇게.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참.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는 종합연습 문제로 가가지고 01번 체크합니다. 01번. 그거는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4번 체크합니다. 이거 거의 이거는 족보 수준이죠, 이게. 출제되는 건 보세요. 01년도부터 19년도까지 산업기사, 그 다음 뭐 기사는 하나, 둘, 셋, 넷, 00년부터 14년까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책이 없다지 않습니까? 아무 시중에 찾아보세요. 산업위생에서 이렇게 출제 연도 쫙 붙어 있나.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족보가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 주로 시험에 출제되는 거, 이 족보가 보이게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그거 강의할 때 그거 살살 달개가며 써먹으려고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참 나쁜 사람들이지. 그게 뭔 무기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갑니다. 7번. 요쪽이네요. 자, 이렇게 물었어요. 계산 문제. 얘를 물었다고? 그러면 X. 너 나와라. 그냥 세제곱미터. 이게 이제 목적지예요. 니콜. 여기에 이제 출발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4촌을 잡아야지요. 여기 딱 여기 있잖아요. 그게. 1.7 리터 미니츠. 이게 4촌이야. 왜? 얘가 뭐냐면 부피하고 똑같은 부피니까. 그럼 리터를 일단 얘로 물었기 때문에 바꿔 일단.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성 세제곱미터. 공식이고 뭐 필요가 없다니까요. 끊어요. 그럼 얘가 나왔죠, 이렇게. 그럼 얘는 쓰잘데기 없는 놈이네, 이거. 이걸 어떻게 돼? 끊어줘야 되겠는데, 보니까, 여기 있네. 8시간. 그렇지? 그럼 얘 대각선을 넣어. 그러니까 8시간. 딱 넣고 보니까 이놈이 쩔름발이가 되거든. 안 끊어져. 얘는 아워잖아. 이거는 분이잖아.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넣어버리자. 아워. 대각선을 넣고 60분 이렇게 넣어줘요. 넣으면 어떻게 돼? 끊어지지? 이것도 끊어져 버린다고. 오락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파괴가 안 되는데 짝짝꿍이 딱 해가지고 그걸 탁 맞추니까 된 거, 와락 벽돌 무너지고 위에 게 싹 쏟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게 다리 맞추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 기분으로 이걸 맞추시면 된다고. 이걸 공학이라고 그러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락할 때 그거 맞히는 그런 기분으로. 가볍게, 아주 가볍게. 가르치는 것도 저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절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받지 마시라고. 재미로 하시는 거예요. 즐기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03번입니다. 넘어가서 종합문제 03번.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이런 거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3번 같은 경우가요. 조금 내가 문제를 좀 올리겠습니다. 흡수액을 이용하여 액체 포집한 후에 시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수치를 얻었다. 이 물질의 공기 중에 농도가 얼마냐. 농도를 물었어요. 얘 단위 딱 잡았어요. 항상 잡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뭘 왜요? 이게 목적지니까. 그러면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단위 X 뭘 물었나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단위를 구하라고 했다 이거죠. 한 줄 쭉 갑니다. 가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질량부터 딱 그 눈에 들어왔어. 타겟이. 그러면 질량에 비슷한 놈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아하, 요 두 놈이 뭐냐면 질량이지. 사촌이잖아. 너 사촌도 나와. 그러니까 항상 뭘 하면 되지? 큰 값 빼기 작은 값 해야지. 마이너스 값 나오면 되는 농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고 무조건 빼는 거야. 일단 큰 값 빼기 작은 값. 그래서 자, 이걸 뭐, 아이고, 말도 어렵다, 이거. 그치? 뭐, 시료에서 정량된 분석량, 공시료에서 뭐,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얘가, 그래. 그건 두름 빼. 그러면 40.5. 그래야지 공부가 빨라요. 빼기. 여기 6.25. 해놓고 단위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 단위 안 쓰면 안 되니까. 마이크로그램 딱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부피가 나와야 되는데, 부피가 보니까 이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비슷한 게 여기 있어. 그치? 아, 너 와라. 이거는 1.2, 1.0. 아하, 시작할 때 하고 종료할 때 두 개가 나오거든. 그럼 뭘 한다 그랬지? 시작과 종료, 양쪽에 시료체지 전, 후에 양쪽에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유량은 산술 평균을 한다. 그랬죠, 내가 앞에서. 네. 그래서 뭐냐면 요거는 1.2에다가 더하기 어떻게 한다? 1.0을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 나오는 단위가 뭐냐면 리터, 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야. 미니치로 이렇게 써버리자고. 이해가죠? 여기에 퍼 미니치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분모의 분모 단위니까 올려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한 줄이 쭉 되죠. 너 없어져라.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한 다음에 요놈들이 다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질량은 이 마이크로그램을 고쳐야 되겠지. 마이크로그램은 10의 마이너스 마이크로그램 헷갈리면 말이죠. 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밀리그램.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램. 이 단위를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밑에는 뭐냐면 나노그램이 되겠죠. 엔그램. 이렇게. 나노그램. 나노, 마이크로, 밀리. 그렇죠? 이렇게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키로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일단 찾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마이크로그램은 10에 마이너스 3성 밀리그램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는 가거라. 그러면 얘가 확인을 해보는 거야. 쭉 가보니까 어떻게 돼? 단위가 나왔어. 그리고 너는 이놈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터가 되는데 이거 안 바뀌었죠. 그래서 1000리터가 10의 3성 리터가 할 때 1세제곱미터다. 이걸 탁 잡아놓고 끊어버려요. 그러면 너도 나왔어. 두 개가 단위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보니까 요놈이 어디가 딱 걸려있지, 여기에. 예? 이게 뭐냐면 분이 여기에다 딱 걸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를 이제 점검하라고 했죠. 점검, 여기 딱 있네. 포집 시간에 뭐라 그러지? 389분.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분자 있잖아. 분모 있잖아. 분자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389 미니칠 여기다가 잡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분의 1 하면 돼요. 이렇게 끊어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분도 없어졌어. 그 다음에 다 했다 생각하고 이제 쭉쭉쭉쭉 숫자를 보는 거야. 뭐가 있지? 80%가 있구나. 그러면 포집된 게 얘가 포집된 게 얼마죠? 80% 포집됐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뭘 묻는 거야? 공기 중의 농도를 묻는 거 아니야. 여기가 뭐냐면 포집된 거야. 이게 포집된 거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얘야 공기 중이고 이게 뭐냐면 시료가 통과했다고. 통과하고 여기가 효율이 80%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공기 중에 100% 농도를 가질 거 아니야. 여기는 뭐가 돼? 20%는 이렇게 뭐냐면 버려져 버렸다고. 여기에 포집도 안 되고 버려져 버렸다 이거지. 그럼 뭘 하나? 얘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 농도가 얼마냐? 공기 중에 농도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라고. 이해가죠? 그러니까 보면 얘는 지금 여기 측정된 거는 뭐가 됩니까? 80%만 포집된 거. 여기에서 측정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돼? 여기가 뭐가 돼? 이 80% 값이라고 그랬지, 이게. 대각선으로 내려와. 80분에. 뭘 한다? 100으로 만들어줘야지. 100으로 해야지 공기로 가지. 이해가죠? 이걸 식을 외운다고. 내 진짜. 그러니까 학원가에서 떠드는 인강하는 놈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 강의하는 애들이 아이고 진짜 저걸 그러니까 식을 외워가지고 지금 푸는 거야. 똘박이지.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풀면 되는 건데 그걸 뭐냐면 그래서 그러니까 100가지 공식을 다 외우라는 거 아니야. 어느 천년에 그걸 다 외우냐고. 머리는 들어가면 나가는데 한쪽으로.
자, 이제 그만해야지요. 그래, 진도 나갑시다. 그 다음에 예상 문제 4번. 체크하십시오. 이건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린 게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 문제 그 밑에 3번. 유사 문제 3번이면, 잠깐만요. 예상 문제 4번입니다. 미안합니다. 예상 문제 4번을 체크하시고, 예상 문제 4번을 체크하시고, 예. 유사 문제 3번 체크하십시오. 앞에 거는 취소입니다. 3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유사 문제 1번을 체크하십시오. 예,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오죠. 실기는 이걸 뭐냐면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청, 뒤청 이거. 여러 번 안 하겠습니다. 저거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종합연습 문제로 갑니다. 종합연습 문제 1번을 체크하십시오. 예, 1번. 그 다음에 3번을 체크하십시오. 이거는 열 탈착을 할 때면 300도 이상 고온에서 사용 안 합니다. 그럼 시료가 변질이 되기 쉽죠. 그러니까 열 탈착할 때는 어떻게 하든 뭐가 되면 낮은 온도에 탈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같은 값의 탈착 효율이라면, 그래서 뭐냐면 요즘은 90도 미만에 저온 탈착하는 게 유행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보면 고온 탈착한다 하더라도 300도를 안 넘습니다. 물론 약간 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규정상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고시 기준에는 325도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300도 이상으로 한다. 가능하다. 이거 뭐냐면 이 신청하면 이거 받아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325도가 고시에 딱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것도 맞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300도 미만이다 통상.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저도 해설을 그렇게 달아놨고, 그런데 이 까탈스러운 사람 같으면 저거 뭐냐면 금방 태클 겁니다. 예. 고시 기준 대리 밀고, 그 괴롭히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종합연습 문제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4번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예상 문제 6번 갑니다. 예상 문제 6번 체크하시고, 6번 체크합니다. 그 활성탄과는 뭐라고 그랬죠? 활성탄과는 산화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분이 여기에 합착이 되면, 왜 활성탄 비극성이니까 수분도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분하고 탄소하고 젖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여기에 반응성이 좋은 물질, 쉽게 산화될 수 있는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딱 들어오면 합착을 해가지고 얘를 산화를 시켜버리는 거야. 말이 안 되지. 합착을 고스란히 합착을 했다는 건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탈착하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먹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중간에서. 그쵸? 없애버렸다는 얘기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문제 보면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냐면 이제 극성을 갖는 거는 제가 아까 전에 뭐냐면 이야기했지만 OH기를 갖는 것. 그 다음에 뭐냐면 산소 질소를 갖는 것. 그쵸? 또 한 가지 더 있겠네. 염소를 가지고 있으면 할로겐, 염소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4가지 정도 되겠네요. 4가지 정도 되는 것들이 이제 극성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유사 문제로 갑니다. 유사 문제 1번, 2번 체크하십시오. 종합연습 문제 1번, 2번 체크하십시오. 건너편입니다. 이 건너편에 종합연습 문제 1번, 2번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실계곡 물 한 개 쫙 핀 날 뭐 이런 식으로 쫙 외우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할비는 방 안에서 그냥 본다, 앉아서 본다, 그것만 해도 다 끝나는, 이거는 전부 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땡치는 겁니다. 이 페이지들은 전부 문제들이 다 그걸로 해결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기분 좋네요. 여러분들이 좀, 카메라에 이게 느낌이 와요. 그래, 알았어. 맞아. 이렇게 잘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 318페이지 08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2번, 종합연습 문제 2번하고 5번. 이거 전부 뭐냐면 그런 거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그런 색깔입니다. 아까 우리가 빨간색을 했다면 이건 분홍색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7번이 있습니다. 예상 문제 7번 체크하십시오. 요거는,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답만 참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 가지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유사 문제 있습니다. 유사 문제 1번 체크하고요. 이건 뭐냐면 뭐 거의 족보 수준이죠. 이거 그죠? 이 이氧화탄소가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요. 이건 탈착 용매로 뭘 쓰나.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리카겔은 뭐가 되면 물이나 알코올로 그냥 씻어내는 거예요. 활성탄만 이氧화탄소로 탈착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 4번. 이거 그냥 끝나는 거죠, 이제. 이거는 내가 앞에서 다루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거는 그냥 단위만 갖고 푸는 거예요. 공식 이오는 거 아닙니다. 이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321쪽까지 내가 이제 딱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322쪽부터 한 강을 더 신속하게 편집해서 촬영해가지고 얼른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뭐냐면 조명을 몰라요. 카메라도 모르고 조명도 모르고 오로지 뭐냐면 책 쓰고 강의하고 뭐냐면 그런 거 PPT 만들고 이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이게 조명이 지금 아까 앞에서 한번 찍어봤는데 그게 지금 한 세 커트를 어제 막 급히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시험이 일정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했는데 이 흑판이 잘 안, 이게 뭐냐면, 브라운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역광이 들어가서 잘 안 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내가 이제 이렇게 좀 불러가지고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실력이 아주 월등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만 우선 조금 제가 조도를 낮췄어요. 그래서 눈에 부시고 하는 것이 좀 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는 거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그냥 저 말은 이제 음성으로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흑판에 쓰는 거는 다 보이죠? 예. 감사합니다.